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혼조 출발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21만 4천으로 발표됐습니다. 오늘 새벽 공개된 연준의 베이지 북에서는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또한 연준 위원들이 물가 우려를 나타내면서 2년물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 연준의 피벗 시기는 요원한데 유럽을 비롯한 이 글로벌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떤 투자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까요?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방향성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슈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좀 집중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또는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들어와서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의 흐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와 국채금리 강세 속에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과 영국의 고물가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전 상품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0.55% 오른 11,2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21% 상승한 온스당 1,63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2.92% 상승한 배럴당 8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0% 오른 0.98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이 전일에는 이 국채금리의 급등에 따라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 10년물 국채금리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면서 4.16%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당일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좀 사실 제가 전전일 날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좀 장이 좀 지루해지고 있어요. 냉정하게. 뭘 기다리는 걸까요? 뭐 발언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일정표 보면은 내일 이제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있거든요. 예. 그 발표에서는 좀 사실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긴 힘들 거예요. 냉정하게. 뭐 오늘 이제 미니애폴리스라든가 다른 연준 의원들이 발표를 했었는데 네. 사실 좀 반반 섞였거든요. 어. 왜냐면은 너무 또 이제 부정적으로 시각을 볼 필요성은 없는 게 미니애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총재가 얘기를 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압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연준위원은 최종금리가 이제 4.5%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차트상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거든요. 최종금리가 4.5%, 5% 이 정도를 내놨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얘기에 속해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네. 이미. 자, 일단 차트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차트 일단 오늘 당일 수급에 대해서 드리면은 사실 제가 전전일 나왔을 때 고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졌어요. 관망을 하자. 그리고 이제 11,150선에서 이제 차라리 매수 관점을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베이직북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연준 연설이 이제 장기적으로 놀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대기하는 구간 같아요. 예.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11,300 라인에서 매도를 봐야 돼요. 한번 11,300 라인. 간단하게 좀 매도를 보고 데일리로 끊어가는 식으로 구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좀 집중을 해주세요. 11,300 이 자리만 매도. 오늘 차트에 대한 내용으로밖에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번 주 있었던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이슈되는 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잠시 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11,300 라인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네. 짚어주셨고요. 뭐 막 급하게 내려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데일리로 한번 끊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11,100선에서 좀 익절 포인트를 그냥 잡고 마무리 짓는 게 네, 오히려 좀 무난하게 짧게 가져가자. 네, 데일리로만 네. 단순하게 일단은 이번 주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예요. 지금 시기상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나온 게 내년 초거든요. 내년 초. 보이시죠? 여러분, 내년 초. 이 최종금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4.5%를 지향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매파적인 발언. 최종금리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겠죠. 예. 연은 총재가 이제 CPI에 대해서보다 근원 CPI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쓴다는 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CPI 발표가 나오더라도 이제 근원 CPI에 좀 집중을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다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좋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뭐 엄청 이슈성으로 나올 만한 또 내용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잠잠한 듯 보여요. 내일 연은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앞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베이지북 발표도 뭐 좋지 않게 나왔고 뭐 내용 자체는 그냥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과제 자체가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슈가 생기더라도 뭐에 좀 집중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숙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는 연준위원회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이제 양적 완화라든가 긴축이라든가 발언 자체가 의미가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연준위원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달러 인덱스에서. 네, 달러에서. 근데 지금 긴축이라는 시나리오가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준점을 잡자면은 연준위원이 10명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전부 이제 매파적인 분위기잖아요. 이제 비둘기로 나와야 되는 분위기 자체가 모색이 돼야 돼요. 비둘기로. 넘어와야 돼요. 근데 이 발언에서 그 구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최종금리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 여러분들한테 나쁘지 않게 뷰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최종금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태여 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올라가고는 있고 내일 연준 뉴욕 연은 총재 발언이 있기 전까지 중장기적인 뷰에 대한 관점 자체는 다소 버리자고요. 네, 아직까지는. 일단은 제가 일봉 차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좀 잠시 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만약에 300선이 이탈이 나온다면은 네. 내일 이번 주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시나리오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월말까지는. 그렇군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11,700선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봤었는데 네. 제 매도를 들어가는 구간을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적인 부분만 좀 오늘 해석을 좀 들어가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크게 이슈성이 없으니까. 예. 네. 지금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원래 11,700선이 기준선 라인인데 보통 이 기준선에 대한 어떤 저항 코스를 받는 게 순서거든요. 이게 하나의 완성형이에요. 이게 하나의 완성형.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일 기준선에 대한 부분이 11,500선까지 눌려버리면서 여기 저항을 맞고 눌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만약에 T차트 구조 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11,300 라인 있죠. 이게 만약 그냥 이탈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시장이 굉장히 나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월 말까지 매수세에 대한 돌입 이 시장 관점 보여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 자리. 네, 그래서 일단은 매도예요. 관점 자체가 이 박스 왜냐하면 시황이 없어요. 네, 시황이 없기 때문에 이 박스피에 대한 부분이 좀 다소 이어갈 걸로 전망을 해요. 근데 만약 이탈이 나온다면은 일봉상 관점에서 기준선이 밀리기 때문에 스팬가까지 붙어버려요. 12,000선까지 회복이 들어가는 거죠. 그 관점 자체가 보입니다. 지금 차트에 대한 성향은. 근데 지금 현재 미증시에 대한 상황은 앞으로 내려갈 코스밖에 안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면 올해 초부터 6월까지 하나의 추세 차트거든요. 예, 조정 주었고 또 하나의 추세 차트가 열리는 코스잖아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시각 자체가 CPI가 근원 CPI가 잡힐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현실적으로 뭐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예, MBS 모기지금리로.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매파적인 이슈를 언제든지 끌어들일 만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1,300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면은 12,000선까지 회복이 다소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관점 보입니다. 하지만 당일 뷰에서는 박스피가 우세하니 일단은 11,300에 대한 매도 포커스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게 엔화랑 이제 코스피 네. 이거는 좀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난리죠 요새 엔화가. 그렇죠. 네. 정말 뭐 3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일본에서 나섰잖아요. 뭐 국채와 관련한 이슈가 들려오던데. 오늘 오히려 국채 매입을 했어요. 네. 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조금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예. 유로 차트랑 엔화 차트를 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제가 3개월 전에 제가 오늘 영상을 제가 꺼낸 거를 봤었어요. 신세계에서. 유로를 하지 말고 차라리 엔화를 하세요. 엔화를. 이랬어요. 엔화는 방향성이 확실해요.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달러 대비 상품이 여러분들 지금 뭐 있어요? 엔화 있고 유로 있고 뭐 원화도 있겠죠. 뭐 캐나다 달러도 있고. 근데 다 떨어지긴 하잖아요. 다 떨어져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수익을 낼 거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리스크가 없는 상품을 좀 견주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게 지금 뭐냐면 엔화예요, 여러분들. 두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유로 차트고 오른쪽이 엔화 차트예요. 잠시만요. 네. 이제 유로 차트 그리고 엔화 차트를 비교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좀 유로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네. 언제든지 최종 금리가 되면은 좀 다소 꺾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엔화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얘네는 돈을 풀이니까
예.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두 정책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은 유로 같은 경우는 긴축을 시도한다. 네. 일본 BOJ는 안 한다. 정확히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일본은 오늘 속보적인 발언으로 긴축에 대한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긴 했대. 오히려 또 채권 매입을 했단 말이죠. 네. 예. 제가 이제 통화 정책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간단하거든요. 양적 완화인지 긴축인지 구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예. 일본이 지금 제일 힘들게 가는 이유는 오히려 일본이 지금 더 수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같은 방향이라도 이제 랠리성으로 가는 것보다 원웨이성으로 가는 게 더 크죠. 일본 엔화 같은 게. 그러면 엔화 매도가 제일 나아요. 제가 딱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엔화가 7,000선 오잖아요. 예. 한 번 더 매도 봐야 됩니다. 이게 더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화면 내리겠습니다. 32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으로 이 하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오늘 뉴스 한번 보죠. 네네. BOJ가 10년물 0.25선까지 깨지자 채권 매입 발표. 얘네 지금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가 더 중요합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어차피 양적 완화는 계속 하는데 이게 YCC 정책이잖아요. 여러분들. YCC 정책. 무제한 채권 매입. BOJ에서.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채권 매입에 대한 구조밖에 지금 현실성이 없어요. 이 채권 매입의 구조를 깨버리면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에 대한 통화 정책 자체 다 무너져요. 아예. 일본 기업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아예. 이걸 버리는 순간은 국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지금 환율에 대한 걱정보다 오히려 이 정책을 버리는 순간은 국가 부도에 대한 부분이 연결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거 못 버려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통화 정책으로 달러가 가만히 있더라도 유일하게 환율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환율은 엔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성이 가장 깔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제 개인적인 관점은 7,000선이 한 번 온다면은 좀 세게 한번 부딪히고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볼 수 있는 라인이 좀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그때 제목이 좀 그거였어요. 서울경제에서 쉽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가장 그 3개월 전이거든요. 예. 화면 잠깐 내리고 차트로 이동할게요. 네. 예. 그리고 그게 좀 드러난 거죠. 예. 그게 아마 이제 8월이었을 거예요. 8월 초에 이때였을 네. 텐데 나이스하잖아요. 예. 방향이 확실하죠. 예.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좀 강조를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는지 신세계를 보고. 예. 이게 통화 정책을 이해하고 보게 된다면은 예. 여러분들 방향성 자체 이렇게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다른 환율은 좀 지금 보기가 어렵더라도 엔화는 나중에 7,000선 오면은 한 번 더 대응하세요. 이거 정책 못 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우리 증시도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뭐 미증시와 좀 커플링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은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미증시 떨어지니까 네. 네, 굉장히 간단하게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지금 10월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좀 평가를 내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10월은 사실 스프레드 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네. 자, 일단 화면 볼게요. 네. 지금 좀 정리를 했는데 현재 이제 스프레드가 25로 축소가 됐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어떤 조건이냐? 미국장을 따라가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 관점이 이거예요. 네. 단순하게.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다. 네, 예. 미국장을 보고 매매하기 좋다. 예. 왜냐면 미국장이 오르면은 따라서 오르고 떨어지면은 따라서 떨어지고. 왜냐하면 수급이 어느 정도 니즈를 채우니까 그래도. 네.
지난달에 사실 이제 우리가 50bp 이번에 올렸잖아요. 빅스텝으로. 그렇죠. 한국은행이. 그래서 이제 2.75% 2.5%일 때 좀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25bp로 줄어든 다음에 오히려 조금 순차적으로 수급 자체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1월 3일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컨센서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이제는. 네, 너무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의 공식화된 내용이에요. 지금 12월까지는 아예.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동을 하죠. 이제 다음 달에 11월 3일 날 여러분들 이게 100bp 돼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 뭐예요? 시청자분들은 100bp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이거 못 올라요 그냥. 저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앞으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정 자체가. 자, 이게요. 지금 오른쪽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죠. 점점 코스가. 이 스프레드 차이가. 네. 이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확대폭이 열려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오늘 FMC 위원이 얘기가 나오는 게 내년 봄까지 4.75 뭐 이렇게 설정을 한 얘기를 해요. 내년 봄까지. 예. 근데 지금 내년 6월, 7월 보면 5%에서 5.5% 이 사이의 값이 설정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가면요 200bp까지 가버리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럼 어느 외인이 지금 이제 투입을 할까요? 지금 오늘 증안펀드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여러분들. 증안펀드, 증시안정펀드.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증안펀드를 구성한다는 건 시장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최악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장이 오르더라도 코스피가 오르지 못하겠구나라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게 호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안펀드라는 게 어떤 급락을 막기 위한 어떤 조건일 뿐이지. 예. 내용들 다 보셨을 거예요. 호재가 아니에요. 미국은 만약에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5% 내외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비둘기로 좀 넘어오는 신호가 보인다면은 반등이 드러날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 대한 구조는 저는 좋다고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냉정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를 경험했던 2018년도, 19년도에 대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제 말에 공감이 가실 거고 그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주식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공감 못 할 거예요. 과거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누구나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그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디커플리라는 단어가 언론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네. 딱 이제 11월부터 나올 거예요. 보세요. 11월부터 증시에 대한 디커플링화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연말에. 보세요, 나중에. 또 여기 신세계에서 또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컨센서스 범주 안에서는 제대로 활동을 펼쳐야 돼요. 예. 증가폭이잖아요. 이 다음 달부터 100bp 그리고 그 다다음 달 FOMC 또 올리면은 125bp 내년에 또 이제 한 150bp까지 계속 시나리오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좋은 종목과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단타적인 어떤 주도주 매매 아니면은 냉정하게 살아남기는 힘든 시장이에요. 근데 그 교체에 대한 순환 구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트한 트레이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확률적으로
손실 구조화에 대한 가능성이 넓어지는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달은 사실 미증시가 반등만 들어가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은 10월에 대한 구조가 나올 텐데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뉴욕 연은 총재 발언까지는. 그래서 오늘 11,300일 라인이 굉장히 코스피 시장에서도 중요한 라인이 될 거예요. 미증시 기준에서. 네,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받고 싶은데 이제 노란톡에서 사실 이제 질문에 대한 부분은 웬만하면 다 대답을 해드리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여러분 대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끼리 다 대화하시는데 제가 가이드는 확실히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랑 어떤 전개가 있는지. 예. 근데 뭐 지금은 저점을 찍었다. 미증시가 저점이야. 라는 확신 자체는 저는 전혀 안 듭니다. 예. 근데 미증시는 저점 가능성이 언제든지 제기될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MBS 30년물 있죠. 예, 지금 오늘 거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예,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일본 엔화는 뭐 32년 만에 달러당 150엔을 돌파를 하면서 엔화의 끊어놓은 추락을 짚어주셨고 또 한미 스프레드 확대에 따라서 국내 증시 방향성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또 이 미증시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모기지 금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이 너무 또박또박 얘기해 주셔갖고. 네. 지금 모기지 금리. 네. 모기지 금리. 좀 잘 오르고 있습니다. 네, 더 오르고 있군요. 자, 30년 모기지 금리예요. 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간만에 영어 했는데 예. 좋지 않네요.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시청자분들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예요. 그러네요. 예. 지금 과연 연준 위원이 지금 중립금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더라도 시장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미니애폴리스 말에 나왔는데 좋은 말이 나올까요? 라고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게 주거비잖아요, 따지면. 네, 이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25년 만에 최저치까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또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우리나라도 같은 거죠. 요새 네. 누가 대출해갖고 집 사요. 그러니까요. 이제 금리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뭐 같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최종 금리가 점점 딜레이되고 있다는 사실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또 엮여 있네요. 네. 그럼 내일 뉴욕 연은 총재에 대한 발언 자체도 뭐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나오겠죠. 이게 일단 꺾여야 돼요. 냉정하게. 네. 꺾여야지 뭔가 모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저점이란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저도 환호성을 지르고 싶어요. 네. 와, 여러분 이거 저점입니다. 이제는 좀 이제 미국 주식이라든가 미증시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고 코스피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대외적인 조건 때문에 뭐 증환펀드 관련해 갖고는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냉정하게 높아지니까 그렇군요.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은 막자에 대한 취지성이 저는 강하다고 볼 거예요. 이걸 살리자, 증시를 살리자는 구조가 절대 아니에요. 올리자.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걸 좀 자료를 가져올 건데 네. 그거를 너무 과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일단은 이 30년물 모기지를 보게 된다면은 너무 잘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최종금리에 대한 결정은 멀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단순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상에서 여러분들 미증시를 보더라도 이 구조 자체가 추세적으로 아직은 이어갈 수 있다는 관점이 아직은 열려 있다는 거죠. 냉정하게. 여기가 바닥이야라고 평가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바닥이야. 아직까지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미증시의 저점을 좀 선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인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증시 바닥이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가 된 이 기존 주택 판매가 역시도 9월에 또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미증시의 저점을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30년물 모기지 금리 그래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이죠. 오늘도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5명의 연준 위원들이 발언에 나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비축유 방출을 선언을 했고요. 또 원유 재고 깜짝 감소 등의 여러 재료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2.57% 올라서 배럴당 86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당일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은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5일은 관방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방향성 잡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매도를 최근까지 추구를 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단가 자체도 지금 봤던 라인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탁탁탁 어떻게 찝었는지는 저도 대견을 한데 처음에 89달러 매도를 봤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본 게 87달러예요. 두 차례 이렇게 봤거든요. 네. 딱딱 맞아 떨어졌네요. 딱딱 맞게 이제 수급에 대한 평가를 이루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시황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오펙 감사는 이제 소멸이 됐고 이슈가 지난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200만 배럴에 대한 감산이 이루었는데 실질 감산량 자체가 100만 배럴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감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좀 딜레이가 된 상황에서 이제 비축유 얘기가 지금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데 비축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비축유는. 예. 비축유는 왜 그러냐면 미국 비축유 양을 보게 된다면은 제가 노란톡으로 내일 올려드릴 건데 오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비축유 양을 보게 된다면 여태까지 계속 드러났었고 비축유가 거의 지금 미국 쪽에서 바닥 직전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있나 봐요. 왜냐면 너네 이제 막바지네 이거예요. 방출해봤자 뭐 어떡하겠어요. 네, 별로 이제 무섭지가 않다는 예. 시장의 시황이 안 반응이겠죠. 되는 거죠. 예.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에 돌출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오히려 이제 차트적으로 또 이제 반등 랠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강하게 꾸려지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원래 마지막으로 매도 본 게 요 라인이었는데 이탈이 나왔다는 반증 자체는 85달러에서 재매수를 한번 다시 대응을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이 좀 성립을 해요. 85달러. 지금 관망을 일단 해보고 85달러를 좀 평가를 일단은 먼저 두들기는지 저는 이 부분을 좀 테스팅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시황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시황은 없어요.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근데 요새 조금 화제성 있는 거는 뭐냐면 사우디 쪽에서 지금 미국인 관련해 갖고 좀 이슈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이 워낙 이제 명분을 좋아하는 국가다 보니까 그걸 이슈화 시켜서 좀 뭐 사우디에 대한 어떤 보복성 강행을 할지 그건 좀 지켜볼 내용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중동 쪽에다가 이제 미국인 기자 제가 알기로 2018년쯤 됐던 것 같은데 그거 갖고 강제 보복성으로 해갖고 이제 어떤 유가에 대한 수출을 막는 경제적인 이런 부분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 전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이어지는지 한번 태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황이에요. 유가는 이 부분을 평가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일단은 유가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해외선물 신세계인데 투자를 거래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너무 다양해요. 그죠? 다양해요. 우리가 뭐 유로도 할 수 있고 엔화도 할 수 있고 뭐 파운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증시도 할 수 있고 홍콩 항생도 거래할 수 있고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널려 있어요. 금도 할 수 있고. 예. 근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자체는 확연하게 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컨센서스가 딱 일정하게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3개월 전에 엔화를 왜 계속 강조를 했었냐면은 이건 안 바뀌거든요. 시황이.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좀 많이 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거를 강연회 때도 설명드렸었거든요. 엔화는 이거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서. 그래서 유로보다는 달러 대비 평가로 나는 달러가 앞으로 강세를 칠 거야 라고 조건을 내밀었을 때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엔화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정반대 통화로 이어지고 얘는 이걸 못 깰 거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나이스하게 성공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반대로 미증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증시를. 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세로 차트가 유지되긴 하지만은 뭐 이제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설정이 된다면은 언제든 반등값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사실상 상황이 이건 랠리성으로 가죠. 랠리성으로. 이게 원웨이로 가는 종목이 있다면 랠리성으로 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럴 때 찬스가 굉장히 많이 놓여요. 찬스가.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은 뉴스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이걸 전개를 한다면은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자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증시라는 건 주식에 대한 어떤 종목을 고른다는 건 어떤 대외적인 조건 자체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어떤 활성화잖아요. 주식에 참여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이제 외인에 대한 어떤 자본금이 꾸준하게 흘러 들어오고 이 조건 자체가 성립되는 기준 내에서 내 종목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점에 드러나는 시장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 경제를 계속적으로 습득을 하면서 내가 뭘 사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떤 방향성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확보될 거야. 이런 흐름도 자체가 계속 보이실 거예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우리는 지금 주식밖에 배운 게 없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코스피가 3,000 초반 라인에서 지금 2,000 초반 라인까지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버스라든가 ETF라든가 뭐 선물에 대한 부분도 있겠거니요. 근데 이제 금융에 대한 분야로 이제 파생이 굉장히 이러면 속된 말이 있어요.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다양한 투자 경로를 확보하는 장점 자체가 굉장히 높게 널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게 ELS라든가 ELW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고위험에 대한 상품 자체는 개인적으로 꺼려지는 입장이에요. 근데 내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런 상품에 대한 구조가 있고 시장이 이렇게 열린다면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관점 자체는 이번 기회에 좀 넓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주식뿐만 아니라. 네. 좋은 관점으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사실 증시가 굉장히 힘든 걸 알고 있어요. 주식장에서도 매일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중반까지는 아마도 모멘텀은 코스피 시장에서 좀 다소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저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노란톡에서 이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너무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이제 코스피에 대한 전략도 꾸릴 때 연초에 봤던 단가 자체가 2,550이었어요. 연초에. 냉정하게. 연초에 2,550을 봤었는데 이제 미국이 추가 스텝을 보면서 그 라인들이 하나씩 다 깨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죠? 원래 연초에 이제 제가 3,300선이죠. 3,300선부터 내려갈 수 있는 코스를 여기까지 봤어요. 2,550까지.
예. 근데 지금은 추가 스텝에 대한 부분으로 하락세를 들어가는데 지금은 또 이제 긴축에 대한 장세보다는 한미 스프레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장세가 11월 부분에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엔화 매도밖에 없다 이거고. 예. 관심을 정확하게 가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어요. 예. 자막은 좀 수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관심 가질 시기는 한참 지났어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유일하게 지금 방향성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엔화 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냄새가 난다. 돈 냄새가. 네. 주식은 사실 이제 많이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를 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성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예요. 저도 왜냐면은 3분기에는 시장이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연초에는. 이번 10월까지에 대한 어떤 프리뷰를 본다면은 1, 2분기에는 좋지 않게 가겠다. 2, 3분기는 나쁘지 않은 시장을 펼치다가 이제 4분기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락세를 유지하는 모멘텀은 코스피에 나오겠다라고서 올해 초에 전망을 했었는데 미국이 추가 스텝을 계속적으로 꾸린다는 거는 이제 어떤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도 보이겠지만 너무 심할 정도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현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될 정도, 심할 정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냐? 다 미국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진짜 미국 때문이에요. 나쁜 말을 많이 꺼내고 싶지만은 방송이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는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유가 얘기를 하다가 또 이 엔화로 넘어오긴 했는데요.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당일 복잡한 시황이 이어지면서 관망 전략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비축이 방출은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함께 또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엔화처럼 이렇게 방향성이 뚜렷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투자 팁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또 방향성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거나 또 시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골드에 대해서 당일 투자 전략을 알아볼까 했는데 지금 마스터님께서 옆에서 손을 번쩍 들고 계셔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화면을 좀 보면서 마무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10조 원 규모에 대한 증시 안정 펀드가 내달부터 좀 가동이 되거든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확실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증시 안 좋으니까 증시 안정 펀드를 구성해 갖고 어떻게든 막겠다 이건데. 네. 증시 안정 펀드, 증안 펀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줄임말이네요. 금융도 MZ인가 봐요. 다 줄이고 말을. 근데 효율적인 게 좋죠. 네. 지금 이걸 왜 하냐면은 스프레드 악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이거 어차피 내 다음 달부터 100bp 차이 나면은 이거 외인 자본 안 들어오거든요. 아예. 그러면요. 미증시가 만약에 반등이 들어가더라도 디커플링은 구조화가 될 텐데 만약에 미증시가 수급이 내 다음 달도 안 좋게 흘러가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MBS 채권 때문에 이게 근원 CPI가 안 잡히면서 수급이 더 악화돼 버리잖아요. 자, 코스피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하단에 대한 부분을 좀 막기 위한 용도예요. 그냥 이거는 단순히 이거를 끌어올리겠다 이 용도가 아니에요. 저점을 만들겠다 이 용도가 아니라 더 추가적인 하락을 어떻게든 해지하겠다는 전략밖에로 안 보여요. 저는. 자, 그러면 이 뉴스 자체는 좋은 뉴스일까요? 안 좋은 뉴스일까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증한펀드 10조 원 자체를 구성한다는 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최악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조건에 해당된다는 걸 암시적으로 내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달부터 가동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증한펀드가 사실 가동된 적이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게 개설된 적이. 이 과거 사례랑 데이터를 좀 끌고 올게요. 다음 주 신세계에서. 아시겠죠? 왜냐면 그 이제 또 이제 국내 선물,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되 지금 매크로 환경이랑 그때 매크로 환경이랑 뭐가 다른지 비교 분석을 하고 지금 매크로 환경에선 어떤 효과를 누릴지 판단을 해봐야겠죠. 정확하게 근거를 끌고 와서 신세계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좀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재밌네요, 여러분들. 맨날 새로운 게 나오고 즐겁습니다, 아주 그냥. 네. 매일 공부해야 돼요. 예. 네. 투자는 정말 부지런한 자만이 성공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45일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유럽 주요국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더라고요. 뭐 유로화라든지 뭐 파운드화 그리고 유럽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없어요. 영향은 없다. 네, 어차피 뭐 감세하는 대부분 철회한 거고. 예, 사실 시장이 이슈가 있었던 게 감세한 때문에 이슈가 있었던 거지. 그렇죠. 예. 근데 뭐 영향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없어요. 감세한 철회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사퇴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감세안에 대한 효과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 국채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건 사퇴할 만해요. 예. 네, 왜냐면은 이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이 내세울 만한 주장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네, 지금 현 그렇군요. 시국에서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진짜 돌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발언을. 다소 이제 서투른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아니 영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네. 알아주는 국가인데 그렇죠. 어디서 그런 이상한 전략을 꺼내가갖고 왜 무슨 의도지?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네. 이거 어떻게 이런 의도로 감세안을 한다고? 이제 그래서 뭐 글로벌 증시가 조금 출렁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철회를 하기는 했잖아요. 아니 어쩔 철회를 수 없어요. 했는데도 철회 안 하면요. 사임을 하네요. 그렇죠. 뭐 나가야죠.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증시에는 영향이 크게 없어요. 지금 영국 관련해서 내용은 사실 이슈가 더 이상 안 될 거예요. 냉정하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급하게 채권 매입을 단기적으로 행했던 것 자체가 뭐 이제 국가 부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수혈을 한 거고, 지금은 사실 이제 큰 영향이 소멸된 시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국 관련 이슈는 냉정하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국 관련 이슈는. 그냥 잊으세요. 영국 관련 이슈는.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국과 관련해서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증시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유로화도 달러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형 왓선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